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예, 사실 제가 이틀 전인가 녹화를 했는데 음성 상태가 불량해 가지고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예,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또 오만때만 얘기를 다 해 가지고 차라리 음질이 불량했던 게 나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예, 뭔가 이제 주식도 그렇고 모든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늘 주식은 제일 어려울 때, 예, 그것을 견뎌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울 때 비로소 마지막인데, 참 쉬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지만 이 마지막이 제일 어렵고, 그리고 이 마지막쯤 오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예, 뭐 여러 가지 말 중에서 가장 이 심장에 쿡 들어왔던 게, 그게 이제 원망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맞는 말이라서, 도대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까지 약속이 안 지켜진 적이 없었다라는 거. 예. 근데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참. 그래서 이 난간을 헤쳐나오기 위해서 계속 시간을 보냈었고,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참,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기다려 주신 분들께 정말로 보답을 해야 되겠다. 예, 그 보답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놨습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번다는 건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제로 금리를 가고 중국 자본시장이 개방이 될 때,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총 저축률이 50%입니다. GDP의 50%를 저축을 하고 있고 이 규모가 무려 1,400조나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앞으로 이 자금들이 중국 제로 금리가 돼서 해외로 나갈 때 결국 한국은 이제 이 자본시장에서 수혜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과, 그리고 한국 자체가 제로 금리가 됐을 때 어쨌든 한 번의 그런 파동이 있을 거다라는 거, 그거 하나를 믿고 우리가 주식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 이걸 그 마냥 기다리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돈을 벌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을 했고, 이게 그 완성이 되고 이제 실행만 하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이거에 대한 건 그 표현을 하자면 헌정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믿고 기다려 주신 분들께 헌정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한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직접 컨트롤하고 3개월에 30%, 뭐 이런 게 오면 또 사기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요거는 예, 제가 이 모든 이 포인트를 잡아 놨습니다. 이게 기형적으로 되어 있는 한국 시장의 구도에서 이게 비집고 들어갈 만한, 예, 이 포인트를 찾아 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리스크에는 굉장히 큰 위험이 따르겠지만 그 위험을 커버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쯤 되면 조금 궁금해 하셔야 될 건데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예, 요거 지금 이제 대우 컴프레셔랑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그 그러니까 지금 이 태양광 자재를 보면 전 세계 시장의 90%가 중국산입니다. 그리고 써보면 이제 중국이 태양광 선진국이구나. 10%는 이제 기타. 근데 한국 시장만 70%에, 아니지, 30%에 70%다. 어떻게 보면 시장 관점에서 잘 지켜왔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폴리실리콘을 생산해서 한국에서 태양전지를 뽑아내 가지고 한국에서 모듈을 만든 제품이 70%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비싸더라도, 그게 아니라 중국에서 다 갖다 쓰고 조립만 한국에서 하는데 그게 과연 한국산인가? 근데 가격만 비싸고. 그리고 이 점유율을 유지하는 게 제일 큰 게 이제 아무래도 중국 제품에 대한 거부감. 네, 그리고 그 외에 이 점유율을 유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결제 유예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네, 결제 유예를 해주는 구조는
이걸 왜 설명을 드리냐면 앞으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께 굉장히 안정적이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 드릴 것이다. 물론 이제 이 뭐 아시겠지만 우리 투자 밴드 안에서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결제 유예를 해 주는 게 자체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대금의 최종적인 대금은 이 대출에서 나오는데, 그 대출은 이제 완성이 돼야만, 태양광 발전소 완성이 돼야만 감정 평가가 되고 그리고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도로 가기 때문에 요 중간에 돈이 없으면 다른 일을 수주를 못 하는 구조입니다. 예. 근데 결제 유예를 시켜 주면 대출이 나올 때 결제를 할 수 있으니까 비싸더라도 사게 됩니다. 그 가격이 한 30% 정도 비싸도 이걸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리스크라는 게 존재를 하는 게, 발전소 짓다가 자빠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이거 발전소를 이어받아서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이 리스크를 해소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예. 예, 그러면 이제 이 국산이 이렇게 유지하는 이유가 빨리 갖고 오고 빨리, 그리고 결제 유예를 해 주고 요런 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더라. 그러면 지금 중국에서 갖고 와서 이걸 한다라고 하면 똑같은 구조로 갔을 때 당연히 해외처럼 9대 1 수준이 될 것이다. 물론 그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부가가치가 온전하게 우리나라에 전가되는 그런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게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네. 뭐 그래 가지고 이걸 통해서 이제 요 뭡니까? 기형적인 이 태양광 자재 시장을 장악하자. 이 대우 컴프레셔를 통해서. 대우 컴프레셔를 통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대우 컴프레셔 6,000 평이고, 이 회사는 제가 수없이 많은 업체들을 방문을 했지만 태양광 때문에, 그리고 그 앞에 주식 때문에 또 방문한 업체들도 제법 되는데, 이 모든 방문한 업체들을 통틀어 최고의 회사입니다. 적어도 이 구성원들의 태도나 일에 대한 열정이나 이런 거. 예. 그래서 그리고 공장이 6,000 평인데 이 중에서 충분히, 네, 일정한 크기의 공장을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인을 재배치를 하면. 그러면 이걸 일반적으로 이제 물류센터를 갖고 이런 자재 유통을 해야 되는데 대우 컴프레셔는 투자금이 없어도 가능하고 요 자체로 활용하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 김해에다가 지금 공장을 갖고 있으니까 이 양쪽에서 부산항으로 오는 건 김해에 가고, 여수로 오는 거, 뭐 목포로 오는 거, 인천으로 오는 건 대우 컴프레셔에서 커버를 해 가지고 요 자재 유통을 한다. 요게 앞으로 아마 굉장히 핫한 사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혼자 먹는다 그러면 재미가 없으니까 같이 먹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 같이 우리가 잘 돼 보자라고 한 일 중에서 문제를 찾아보면 문제의 가장 큰 이유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제 마음 같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아, 그냥 혼자 해야 되겠다.' 다만 제가 안 먹기만 하면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먹지 않고 요 사업에 지금까지 믿고 이렇게 응원을 해 주신 분들하고 공유를 해 나가는 사업으로 가면 아주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항상 말이 앞서기 때문에 이 사업의 구체화는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대우 컴프레셔가 이 시작 초기이긴 한데 이 중국 무역도 많이 했었고, 또 이 대우 컴프레셔 구성원들의 역량이 굉장히 좋습니다. 가격 협상도 잘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갖고 오던 모듈하고 대우 컴프레서에서 협상해서 갖고 오는 모듈 가격하고 비교하면 이게 더 쌉니다. 네. 굉장히 잘하고 있고 이 구도에 대해서 이해도 잘하고 있고 잘 배워가고 있고 하니까 좋은 작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포인트가 잘 나오지는 않고, 또 나온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위험을 스스로 커버를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는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께서
또 좋은 기회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뭐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니까 뭐 잘못될 일 같은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는 항상 바뀌는 거지만 사람이 바뀌진 않으니까. 네. 그래서 요런 걸로 계속 만회를 해 드릴 걸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가 부동산 투자한 것도 그 만회를 할 사업지를 찾아서 정말 최소한의 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자금도 아니고 그냥 이렇습니다. 아파트 나중에 한 2-3년 지나면 또 괜찮을 거니까, 물론 땅도 싸야 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이 맞춰져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상가를 분양해서 얻는 수익들을 예 공유를 해 드린다라는 말로만 해 가지고 지금 토지 작업을 굉장히 많이 진행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하신 분들은 아파트 분양으로 가셔 가지고, 상가는 뭐 얼마 안 되지만 이분들 그동안 노력해서 뭐 남는 시간 노력하는 거니까. 근데 이것도 가능한 것은, 이 구조가 가능한 것은 사실 제가 뭐 사기꾼이고 신뢰를 줄 수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아 저것도 부려먹고 돈 떼먹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아유.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제가 안 먹으면 굉장히 매끄럽게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뭐 돈 버는 거 포기했습니다 그냥. 잠깐 벌었는데 다 나가게 생겼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가난하게 살 건데,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이 저를 발판으로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게 제가 부자가 돼 봤자 저는 별로 행복한 것도 없었고, 제가 부자가 돼도 나눠줄 자식도 없고, 그렇다고 뭐 부모님 별로 욕심도 없으시고, 형도 "네 건 안 받는다." 그러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부자가 되셔서 여러분들 자녀, 손자, 대대손손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마지막 목표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5년 정도 일하면 과연 이렇게 일할 수 있을까에 대한 또 걱정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랜만에 이걸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한 며칠 나눠서 해야 될 얘기들이 한꺼번에 집약이 돼 가지고 조금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항상 뭐 좋은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의도가 나쁜 사람도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만으로는 또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제 시장으로 돌아와서 네 시장으로 돌아와서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지금 중화권 증시의 공통적인 현상인데,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내놨기 때문에 이제 쪼끔 반전이 있을 겁니다. 다만 이런 부양책 같은 경우는 부양책에 반응을 한다는 자체가 시장이 멀쩡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부양책 내놨다고 멀쩡하다라고 있으면 아예 그전에 이렇게까지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부양책이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을 할 거고, 추가 부양책이 나올 것이고, 시장에서 원하는 게 나올 때까지 계속 부진할 것이다. 그게 아마 한 달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부진하다가 중국 부양책이 추가되면서, 그리고 중국도 금리 인하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과 중국의 금리 차가 더 벌어지면서 중국계 자금들이 많이 들어올 거고, 그게 이제 중국 부양책과 함께 우리 증시에 쪼끔의 활력을 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3 월에 세계 채권 지수 편입을 하면서 시중금리가 낮아지는 또 효과를 볼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2월 말 이후에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게 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개별 종목으로 가서 이슈가 있었던 게 이제 이마트인데,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이 규제를 풀어 주겠다. 정부가 규제를 풀고, 그 규제를 푼다는 것은 이제 시내 한복판에 있는 이 대형마트가 이 물류센터가 된다. 그러면 영업시간 외에도 배송이 가능합니다. 이게 쿠팡에서 거의 수십조 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구축한 시스템을 기존의 대형마트들은
그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존의 인프라를 가지고. 그게 굉장히 이점이다라고 볼 수 있고, 예, 정부 정책도 항상 교묘하게 나가는데 쿠팡에서 충분히 투자해서 이제 한국에 더 이상 투자할 게 없다라고 되는 시점에 이걸 풀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는 투자자로 다 받고 이제 너네끼리 피 터지게 싸워봐라 이건데, 일단 뭐 저 아시겠지만 저는 쿠팡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왜냐하면 이게 돈을 이렇게 때려 박아 가지고 과연 수익이 날 것이냐. 수익이 난다라는 것은 결국은 제품 가격을 올리는 건데, 그러면 그거보다 싼 거에 또 당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대형마트 규제를 푼 거는 굉장히 호재로 보고 있는데 시장 반응은 단발성에 그쳤다. 이 그친 거는 이제 실적으로나 이런 게 나오지 않기 때문인데, 이 규제가 풀리고 휴일에만 영업 안 해도 이마트 같은 경우는 예, 연간 한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앞뒤로 또 부수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예, 거기다가 대형마트를 물류센터화 된다고 하면 새벽 배송보다 사실 더 빠른 게 홈플러스가 하고 있는, 예, 배송. 뭐 이게 이제 주문이 밀리지만 않으면 1 시간 후에도 배송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도 쿠팡보다 나은 게 될 것이고, 예, 그리고 물류센터로 된다라는 것은 지금 차가 1 대인데 2 대, 3 대, 4 대, 5, 6, 7, 8 대로 늘리고 뭐 직원도 더 채용한다라고 하면, 예, 훨씬 더 강력한, 예, 이 서비스가 될 거다. 예, 그래서 뭐 항상 그렇지만 시장 반응이란 게 타이밍을 달리해서 오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달리하는 부분에서 당장 '이게 호재인데 왜 안 오르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간차를 두니까. 다만 이게 전반적으로 어떤 턴어라운드의 계기가 만들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이마트는 뭐 한 10만 원도 싸다고 했었는데 6만 원대, 7만 원대니까, 예, 담아가도 충분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좋은 상태입니다, 매수하기.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갈게, 저가 매수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너무 재미없다. 아니 시원하게 올라가는 거 여기서 샀으면 여기 먹고 얼마나 좋냐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분들하고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있는 거 그냥 '어 싸네, 싸네.' 모아가다가 한번 팍 튈 때 먹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거지, 이거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다 쳐도 언젠간 이거에 당하게 됩니다. 어 물타기 하다가 언젠가 이거에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 얼마나 많은 경우를 겪어 봤겠습니까. 다 겪어 보니까 차라리 저평가된 거 갖고 있는 게 제일 마음 편하더라. 물론 또 사람 성향마다 틀리겠지만, 올라가서 가망 없는 거 가치 대비 높은 거 자꾸 기다렸다가는 결국은 손절하게 됩니다. 손절하고 나면 또 약 올리게 올라가고, 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런 종목들은. 네, 그러면 이제 이 규제가 풀려서 괜찮아진 종목, 그리고 흑자 전환을 해서 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는데, LG 디스플레이가, 예, 7분기 만에 흑자에 성공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LCD 쪽보다 이제 그 OLED 쪽 비중이 높아지면서, 예, 된 건데, 그렇지만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뭐 보시면 대형 OLED 매출 성장을 목표로 하는데, 지금 경기 침체 때문에 TV가 과연 고가 TV가 팔릴 것이냐부터 해 가지고 회의적인, 예, 그런 시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유상증자를 성공하기 위한 어떤 기름칠이다라고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일시적으로 수익을 받지만 이제 뭐 과거에 LG 디스플레이가 세계 1 위였지만 지금은 중국의 뭐 이 BOE나, 예, 차이나스타나 이런 애들하고 비교하면 이제 너무 격차가 커져 가지고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이런 거에 현혹이 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SK 오션플랜트를 보시면, 네, 이걸 왜 제가 다루냐면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이 리포트가 거짓말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해상풍력 매출 이연으로 이익 하에 뭐 확장 수혜 지속 이런데, 제가 태양광에 대해서
사실 거의 뭐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한국에서는 풍력이 안 된다. 예. 한국에서는 풍력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요 일정 그러니까 태양광 같은 경우는 예 물론 이제 이 강력한 햇살이 좋지만 해가 쪼끔만 들어와도 발전이 미미하게 됩니다. 근데 풍력은 이게 안 돌아가면 이게 안 돌아가면 발전을 못 합니다. 그러면 적당히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는 발전이 안 됩니다. 그리고 태풍 같은 거 불면 당연히 또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멈춰야 되고 수시로 뭐 또 고장 나서 유지 관리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지금 이 해상 풍력 같은 경우도 전망이 굉장히 부정적이지 않나. 이 부정적이라는 것은 2차 전지하고 똑같습니다. 2차 전지 아니 저렇게 경쟁이 피 터지게 하는데 이런 거품을 어떻게 유지를 할 거냐. 마찬가지로 풍력도 한국에서 사업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 그래서 풍력 때문에 올라간 종목에 대해서 조금 경계심을 가져야 될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풍력 같은 경우는 그 인허가 같은 것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고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기업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기업 차원에서 20 년간 이렇게 장기 계약을 해서 가져가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과연 그게 좋은 투자냐? 예. 쪼끔 회의감이 드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해상 풍력이 뭐 난항을 겪고 있다." 여기 보시면 지금 10개 부처에 29 개의 법률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보자. 발전 사업, 개발 행위, 공사 계획 신고, 그리고 사용전 검사할 때 하 전기안전공사, 그리고 5번째가 에너지 관리 공사 한 5 개인데 여기 10개 부처니까 한 2배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풍력 구조물에 대한 어떤 그 대량 생산 이런 것도 갖춰져 있지 않고 그리고 한국에서 요런 대규모 해상 풍력이 가능할지 바람 세기 요거를 보면 한국이 바람이 전체적으로 보면 좀 약한 국가입니다. 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예 물론 이 골바람 부는 자리나 이런 건 일시적으로 강할 수가 있지만 예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무슨 계약 취소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제 한국에서 다 재생에너지라는 게 신재생에너지라는 게 한국에서 다 별론데 그나마 태양광은 뭐 굳이 해야 된다면 태양광을 할 수는 있다. 근데 풍력은 굉장히 힘들고 그 외에 신재생에너지도 거의 가능성이 좀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요 SK 오션 플랜트도 이제 계속 매출이 늘고 SK에 인수되면서 더 좋아지긴 했지만 하지만 한계가 이제 드러나 있는 상태가 아닌가 요런 상태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인데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이제 사모펀드로 들어왔던 LS에서 이제 직접 이제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려고 합니다. 그거 자체가 다소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또 상한 우선주를 사서 소각을 하면서 오늘 또 주가가 반등을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이런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액면가인 5천 원보다도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액면가 이하에서는 나쁘지 않은 상태가 아닐까 싶은데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베스트 투자증권을 62%를 갖고 있고 자사주도 9% 그리고 이번에 상한 우선주 소각하고 어쨌든 이 자사주를 합쳐보면 72% 정도 되는데 그냥 추가로 그냥 불러가지고 상장 폐지를 하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5천 원에 공개 매수를 한다.
5,000원 공개 매수를 해서 성공만 한다면 3배짜리 기업을 꿀꺽하는 겁니다. 지금 주가에 비해서 가치가 3배 정도 되는 기업을. 예, 그런 건 굉장히 큰 이점이고 또 이미 지분도 많고 자사주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공개 매수를 불러가지고 비상장사로 예, 전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게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리겠지만 예, 그렇게 그런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6일이나 됐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돌아다니면서 뭔가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이제 공유를 해 드리는데 해상풍력에 대해서 현장에서의 상황이 굉장히 나쁘다라는 거. 예, 감사합니다. 예, 줄줄 내려가는데 그래도 첫날 올랐기 때문에 뭐 올해 증시에 대한 전망은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첫 끝발이 개끝발이 아니기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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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주식도 거의 2년 동안 나빴고 대체 투자한 것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도 많고 참 괴로운 시기인데 그래도 끝이 보이니까 그리고 끝이 보이면 예, 정말 뭔가 이제 잘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다. 정성을 다해서 제 마음같이. 사실 이게 정말 웬만한 금수저가 아니면 이런 재기의 기회조차 없을 텐데 예, 저는 너무 복을 받고 예, 참 이렇게 또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잘 해결이 되면 예,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